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나쁜 인간들 소나기에서 겨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혹시 부전자전이라는 말 알고 계신가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인데 저의 전 남편도 전 시부랑 똑같았거든요. 살다 그런 이상한 부분까지 닮은 부자간이 있을 줄 몰랐지만 있긴 하더군요. 하긴 부모 자식 간이니 닮지 않은 게 더 이상하잖아요. 저도 돌아가신 제 어머니를 빼다 박았다는 이야기를 듣곤 했지만 전 남편에 비할 바가 아니더군요. 저는 남편과 만난 지 8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빨리 결혼한 건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동생과 함께 자란 저는 언제나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식 때는 어머니의 병환 때문에 좀 서둘렀던 것도 있죠. 왜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거든요. 어머니의 부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도 결혼식 직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결국 혼주석에는 외삼촌 부부가 앉게 되셨죠. 남편은 평범한 중소기업 직장인이었고 남편과의 만남은 조금은 특수한 편이었어요. 제가 일하던 피부 미용실 사장님의 아들이었거든요. 사장님이 저를 좋게 봐주셔서 결혼까지 갈 수 있었어요. 일하면서 만나게 된 그 남자는 착해 보였고 연애 중에는 제게 아주 잘했어요. 그게 다 계산된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요. 어쨌든 결혼하고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 행복은 조금씩 금이 갔어요. 제가 일하던 시어머니의 피부 미용실은 저와 시어머니 둘만 일하는 아주 작은 가게였어요. 하지만 동네 지인분들을 꽉 붙잡고 있는 매출이 잘 나오는 곳이었죠. 단골들이 많고 사랑방처럼 사람들이 모여 수다도 떠는 곳이 저희 피부 미용실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평범하기 그지없던 그날, 저와 시어머니의 눈을 의심할 일이 이 작은 가게에서 벌어지고 말았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미용 시술하고 있다가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갔더니 제가 아는 얼굴 하나가 있었고요. 어머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그래, 이 여편네 어디 갔냐? 예? 누구긴 여기 사장, 빨리 나오라고 그래. 앙칼진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부르는 사람은 시부가 아닌 시부가 데려온 여자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무슨 빚쟁이인 줄 알았어요. 여자의 표정이 너무도 당당하고 몸싸움을 걸 것 같은 표정이라 순간 저도 당황했을 정도거든요. 무슨 일로 부르신 건지, 지금은 미용 시술 중이시라 나오시는 건 좀 그렇고 한 20분이면 끝나니까 기다려주시면. 20분? 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이 여자한테 20분이나 할애를 한단 말이야. 안 나오면 내가 들어가야지. 그 여자는 급기야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저를 밀치려고 하더군요. 저는 당황한 마음도 잠시 살짝 화가 났어요. 제가 여기서 일하는 직원이긴 해도 시어머니의 며느리라 책임감도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손님 다 떨어지게 만들 작정인지 다짜고짜 단골이 있는 곳에 들어가겠다는 말을 하니 열이 받아 저도 모르게 그 여자 앞을 가로막았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안 돼요. 20분만 기다리세요. 야, 네가 뭔데 내 앞을 막아? 그래, 그년보다 너부터 작사를 내주지. 그 여자는 단정히 틀어묶은 제 머리를 쥐어뜯으며 육탄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참지만은 않았죠. 그 여자가 머리를 쥐어뜯으려 하길래 저는 그 여자 셔츠의 단추를 다 뜯어버렸어요. 옷이 뜯기니 당황한 여자가 제 손을 놓더군요. 머리는 산발이 돼서 우스꽝스러운 꼴로 시모와 손님이 들어가 있는 방문 앞을 지켰는데 밖이 영 소란스러우니 시모가 결국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시부와 그 여자의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도대체 여기가 어디라고 저 여자를 데리고 와?
당신 미쳤어? 돌았어? 생각이라는 게 있는 거야? 잘도 며느리가 있는 곳에 상간녀 데려와서 나 바람피는 시아버지요. 동네방네 소문내는 거야? 그제야 저는 그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시부의 상간녀, 그것이 저 여자의 정체였어요. 왜? 우리가 못 올 때라도 왔어? 그렇게 헤어져 달라는데 안 된다고 난리치고. 도대체 뭐가 문젠데? 왜 안 헤어지는 건데? 네가 이혼 안 해준다고 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 이혼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행패야? 너네가 인간이야? 너네가 사람이 맞기는 하냐고. 정신 나간 것들. 불륜에 아무리 눈에 뵈는 게 없어도 적어도 인간답게는 굴어야 할 거 아니야. 너는 시아버지가 돼서는 며느리 직장에 와서 잘하는 짓이다. 어? 며느리가 너를 뭐로 보겠어? 여태껏 숨겼는데 고세를 못 참고. 다 필요 없으니 이혼이나 해줘. 아들은 이미 다 커서 우리가 있든 없든 상관없잖아. 미성년자도 아니고. 말 길게 섞지 마요. 경고하는데 당장 이혼 안 해주면 나 당신 미용실 매일 찾아와서 행패 부릴 거야. 각오하라고. 그렇게 한바탕 토네이도가 지나간 것처럼 두 사람이 사라지고 나서 결국 머리가 다 뜯긴 저와 정신과 마음이 너덜해진 시모,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이 모든 일을 지켜봐야 했던 손님만이 남겨졌어요. 그런데 그 손님이 계산을 하며 그러시더군요. 저 여자 옆 동네 음식점에서 일하는 여사장인데 성격 대단하다고 소문났어. 그런 여자 상대로 세댁도 대단하네. 시부의 상간녀는 옆 동네에서 가게를 하는 모양이었고 3년 전부터 시부와 만난 모양이었습니다. 이미 제가 결혼할 때 시부모 사이 관계는 이미 금이 와장창 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게 결국 모든 걸 들켜버리고 이혼까지 종용당한 시어머니는 이혼을 결심하더군요. 저라도 일하던 곳까지 와서 이런 행패 부리면 화났을 거예요. 이혼감이라고 생각했을 거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이혼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직장 사장과 직원 관계를 떠나 그동안 저희 고부가 쌓아온 정이 생각보다 컸거든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장례식이며 도움 주신 것도 다 시어머니였고 제 어머니 노릇해 주신 것도 시어머니였으니까요. 그런데 불똥은 아주 이상한 곳에서 튀었습니다. 시부모의 이혼 소송이 치열하게 진행 중인 어느 날이었어요. 오래된 사이에다가 얽힌 게 많을수록 이혼 소송은 길어진다는 걸 감안한다면 아주 극초기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날은 저와 남편이 매달 60만 원씩 적금했던 돈이 얼마나 모였는지 확인하려고 은행 잔고를 확인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그 안에 있어야 할 돈 2천만 원이 아주 깜짝같이 사라졌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퇴근하고 집에 온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우리 매달 적금하던 돈, 그 돈 다 없어졌어. 그거 우리 아버지 잠깐 빌려드렸어. 뭐? 아버님이 어디에 필요하신 건데? 그게, 잘 들어봐. 내가 제대로 설명해 줄게. 자, 우리 신혼집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지? 아버님 이름으로 되어 있지? 맞아. 사실 이번에 아버지가 연락 오셨거든. 어머니랑 이혼 소송하기 전에 우리 엄마가 그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했대. 그게 판결이 났는데 결국 그 상간녀 쪽에서 우리 엄마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한 모양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연락 와서 돈을 좀 대신 내달라고. 뭐? 미쳤어? 그걸 우리가 왜 내줘?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랬잖아. 자, 진정하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내가 거래를 제시했지. 내가 그 돈을 드릴 테니 이 신혼집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뭐? 너 지금 그걸 잘했다고 나한테 말하는 거야? 잘 생각해봐. 자기야, 2천만 원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어떻게 이걸 놓쳐? 내 명의라서 그런 거야? 당신 지분도 아주 조금은 있는데? 그럼 내가 2천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나중에 돌려줄 테니까
그냥 내 이름으로 해주면 안 될까? 그 문제가 아니라고. 너 바보지? 왜 생각을 못해? 두 분 오래 사셨어. 그만큼 재산 분할할 것도 많은데다가 계산 방법도 어렵고. 시어머니가 여태껏 맞벌이 하면서 모든 집안일을 다 했으면 시아버지가 가져갈 재산보다 어머님이 가져갈 재산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거기다가 지금 일하는 사람은 시어머니잖아. 시아버지는 일도 안 하고. 그 상황에서 우리 집이 시어머니에게 재산 분할로 넘어가면 당신 어떡할 건데? 그때 되면 당신이 그 상간녀 위자료 내준 거 다 말짱 도루묵이야. 그때 돼서 그 돈 어떻게 받을래? 돌려달라고 말은 할 수 있겠어? 제 말에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으이그,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 아버님이 돈으로 지불 가능하면 모를까. 현금 융통 안 되면 당연히 부동산으로 지급하게 될 수도 있지. 그제야 남편은 똥 됐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제게 묻더군요. 그럼 어떡하지?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당신이 아버님한테 물어봐. 도대체 언제 줬는데? 일주일 전쯤. 벌써 어머님한테 들어갔을 수도 있겠는데? 결국 남편은 똥 마려운 개처럼 빙글빙글 제자리에서 돌다가 바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혹시 제가 빌려드린 그 2천만 원 있잖아요. 그거 혹시 다시 돌려주실 생각 없으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 와이프랑 같이 모은 돈인데 상의도 없이 써버린 것 같아서요. 그거 중요하게 쓸 곳이 있는 돈이라고 했는데. 야, 줬던 걸 왜 다시 뺏어? 이야기 다 끝난 거 아니냐? 그 돈 주는 대신에 아파트 명의 바꿔주겠다고 했잖아. 너 전화 잘했다. 너 돈 더 남은 거 좀 있냐? 예? 아니, 우리 이쁜이 위자료 말고 내가 내야 할 위자료도 생길 것 같다고 우리 쪽 변호사가 그러잖아. 내가 바람 피웠다는 이유로. 바람이 아니라 사랑인데 그걸 꼭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내가 돈을 주긴 해야 한대. 그걸 네가 내줘야겠는데? 솔직히 내가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 돈의 아파트면 진짜 너만 이득이지. 스피커폰으로 들려오는 시부 목소리에 남편은 말문이 막히고 저는 열이 받았어요. 저는 남편 전화를 획 뺏어서 말했죠. 아버님, 저 며느리예요. 남편이 저 몰래 그 돈 쓴 것 같은데 다시 돌려주세요. 저희 그 돈 쉽게 모은 거 아니고 써야 할 것도 있어요. 시끄럽다.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어디 남편이 한 일에 여자가 끼어들어서 일을 망치려고. 너도 네 시모처럼 되면 큰일 나. 여자는 자고로 남자에게 나긋나긋한 게 맛이다. 그렇게 남편 잡고 살면 너희 시모꼴 나는 거야. 알겠냐? 시부는 제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남편은 낭패라는 얼굴로 저를 쳐다봤고 저는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시부의 상간녀가 저희 가게에 찾아왔을 때 그 상간녀가 일하는 곳이 어딘지 알았던 손님을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그분께 연락해 정말 죄송한데 그 상간녀가 어디서 일하는지 알려달라고 했죠. 그분이 흔쾌히 가르쳐 주시면서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만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약속하고 저는 시부의 상간녀가 일하는 가게로 향했어요. 가게에는 손님이 몇 테이블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로 제 남동생을 불렀어요. 그렇게 30분 지났을까? 남동생이 터벅터벅 이쪽으로 걸어오더군요. 제가 원하는 복장 그대로 왔더라고요. 제가 그 조폭들 문신한 것처럼 보이는 팔토시를 꼭 착용하고 최대한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도록 오라고 부탁했거든요. 동생은 원래도 덩치가 크고 키가 180이 넘는 거구인데 얼굴까지 좀 험악하게 생겨서 잘만 꾸미면 그런 느낌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역시나 그런 동생을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시부 상간녀의 얼굴이 싹 굳더군요. 그래도 이내 미소를 띠고 다가왔는데 이번에는 제 얼굴을 보고
다시 표정이 굳어버리더라고요. 저 기억하시죠? 그때 피부 미용실에서 일하던 여자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한테서 돈 2천만 원 받으신 거 있죠? 그거 저희 남편이랑 제가 모은 돈인데 돌려주셔야겠어요. 아버님한테 돌려달라고 했더니 직접 가서 돌려받으라고 하셔서 이렇게 일행이랑 같이 찾아왔어요. 그 돈을 왜 아가씨가 와서 찾아가? 내 애인이 준 돈인데 돈에 꼬리표라도 달렸니? 계좌에서 계좌로 넘어간 거면 꼬리표 달린 거랑 똑같죠. 어쨌든 저는 돈 주실 때까지 여기서 안 나가요. 그러니까 주던지 말던지 아주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저와 남동생은 테이블 자리 하나 떡하니 잡고는 그 자리에 앉았어요. 저만 왔다면 당연히 내쫓겼을 텐데 험악한 남자 하나와 같이 오니 내쫓지도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더군요. 게다가 우리가 앉은 곳은 입구 쪽이었어요.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안쪽을 기웃거릴 때마다 동생이 눈 마주치며 띠꺼운 표정 짓고 있으니 사람이 들어오지를 못하잖아요. 결국 시부가 왔더군요. 야, 너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하긴요. 떼인 돈 받으러 왔죠. 저희 돈 저희가 알아서 받아갈 테니 아버님은 끼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남편한테 그 아파트로 거래하자고 꼬신 것 같은데 그 아파트 어머님한테 넘어가는 거라서 그렇게 거래하신 거죠? 어차피 자기 거 아닌 거 알면서 아들한테 사기쳐서 돈 달라고 한 거 아니냐고요. 이게? 때리고 싶으면 때리세요. 맞고 경찰서 가서 합의금, 치료비라도 뜯어내 드릴까요? 제가 머리를 들이밀며 때리라는 식으로 말하자 시부가 도리어 당황해하며 주저하더군요. 너 설마 우리 마누라가 시키디?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저는 제 돈 찾으러 온 것뿐이에요. 그 2천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면 가세요. 제가 알아서 받아갈 테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가게 사장님 소문이 아주 잘 나겠죠? 그 말 한마디에 그 시부와 상간녀는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동네 장사에다가 단골 장사인 건 이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피해자였으면 모를까 가해자 입장이면 장사하는 상황에 좋은 결과는 없을 테니 어찌 보면 현명한 선택이긴 했죠. 시부 상간녀는 저희에게 돈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시부도 반납을 했죠. 뭐 죽고 못 사는 절절한 사랑은 아닌 걸로 보이고 그 여자도 결국 동네 사람들 손가락질이 더 무서웠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당당하게 굴더니 상간녀 꼬리표를 떼어내보려 당분간 장사도 휴업하고 잠수를 탔더라고요. 결국 시부는 상간녀도 잃고 어머님도 잃고 재산도 반 잃었어요. 시부 사정 같은 건 솔직히 상관없었어요. 저와 남편 돈이 무사히 돌아온 것이 제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 돈을 받고 돌아오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제발 2번 다시 아버님 말에 속지 말고 그 누구의 말에도 속지 마. 그리고 무슨 소리를 들었다면 나한테 최소한 이야기를 하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지. 그저 눈앞에 이익에만 혹해서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한 건 당신 자신이라고. 알았어? 미안해 여보.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 그래도 앞으로는 조심할게. 남편은 결국 사과를 하더군요. 이렇게 남편이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나은 결과가 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남편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됐고 제가 예상한 대로 시부 명의의 우리 신혼집은 시어머니 손에 넘어가게 됐어요. 재산 분할로 시어머니가 얻은 것은 그 아파트였고 그나마 시어머니가 일하는 가게는 뺏기지 않을 수 있었어요. 시부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소유권만 가졌죠. 그것에 불만이 엄청 많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잃은 건 시어머니가 더 많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잃은 건 건강이었죠. 시부와 상간녀 그리고 직장까지 진격한 그 2 사람의 행패 때문에 시어머니는
이혼하는 과정 내내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어요. 매일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데다가 위장병으로 식사도 제대로 못하다 보니 몸에 변화가 생기긴 하더군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을 수도 있고요. 결국은 소화가 안 되어 찾은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어요. 시부 집에서 나오면서 살 곳도 마땅찮아서 그간 저희 집에서 지냈는데 결국 그 뒤로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는 바람에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안쓰러워 일을 하며 수발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피부 미용실에서 일했지만 시어머니가 일을 하실 수 없어 시어머니의 허락하에 다른 직원을 구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직원에게 가게를 맡긴 날에는 시간을 내서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러 병원을 자주 찾았어요. 그리고 제게는 운명과도 같았던 그날이 다가왔죠. 그날도 저는 시어머니에게 가기 위해 일찍 일을 마감하고 직원에게 다음 시간에 있을 예약 손님 인수인계 중이었어요. 그런데 쾅 하고 누가 문을 열고 가게로 들어오더군요.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처음에는 저희 가게에 새로 온 손님인가 싶어 웃는 낯으로 맞이했죠. 안녕하세요. 여긴 어떻게 오셨나요? 이효준 씨 와이프가 둘 중에 누구예요? 얼굴도 모르는 여자의 입에서 튀어나온 남편의 이름에 저는 표정이 극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설마 하며 말했죠. 제가 이효준 씨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 그러는 그쪽은 누구세요? 갑자기 왜 여기 와서 남의 남편 이름을 들먹여요?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한 소리 쏘아 붙였어요. 아, 당신이 그 사람 와이프야?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사람이랑 빨리 좀 헤어져 주면 안 될까? 그 사람 나랑 결혼하기로 약속했거든. 그런데 매번 당신이랑 이혼이 무산되는 바람에 결국 내가 여기까지 왔어. 도대체 이혼은 왜 안 해주는 거야? 마지막 말을 듣는 순간 이건 데자부인가 하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싹 돋았어요. 1년 전, 딱 1년 전이었어요. 시부의 상간녀가 이 가게에 와서 제 머리를 뜯고 시모에게 왜 이혼을 안 해주냐고 물었던 일이. 저는 굉장히 깊은 빡침과 분노에 저 자신을 가라앉히려 최대한 애썼어요. 그런 제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인 건지 그 여자가 웃으며 저한테 그러더군요. 왜? 체념이라도 했어? 내가 찾아올 줄은 몰랐지? 그 사람이 바쁘니 내가 온 거야. 그러니까 이런 험한 꼴 보기 싫으면 오늘 내로 그 사람이랑 헤어진다고 말하고 빨리 절차 밟아.